전 세계 언론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건 드라마가 아니었다. 이건 대한민국의 현실이었다. 한 정치인이 대낙광장에서 흉기에 찔려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졌고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총구가 겨눠진 의사당을 빠져나가기 위해 담장을 넘었고 수도 한복판엔 무장 병력과 장갑차가 등장했습니다. 그 순간 국민들은 총알 대신 맨몸으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고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다 외치며 살아있는 헌법이 되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위협과 공포 속에서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계엄령 속에서도 숨지 않았고 쓰러지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그 자리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인도 최대 경제 전문지가 스릴러 K드라마를 현실로 살아낸 인물이라며 보도한 사나이, 소년공 출신, 수십 건의 기소, 암살 시도, 계엄령, 그 어떤 공포도 그를 꺾지 못했습니다. CNN과 블룸버그는 말합니다. 현실 속 스릴러보다 더 드라마틱하다. 하물며 북한까지도 그의 당선에 반응하며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공식 보도했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걸까요? 왜 전 세계가 그의 이름 앞에 경의를 표하게 된 걸까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충격적인 현실의 뒷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미국 하버드에서 30년간 아시아 정치를 연구해온 제가 지금까지 봐온 모든 정치적 상식을 완전히 뒤엎고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을 버리게 만들었을까요? 심지어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 오르니 한 사람의 여정이 전 세계 주요 매체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동아시아 정치학을 전공하며 지난 30년간 아시아 각국의 정치 시스템을 연구해온 정치학자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그저 미국의 영향 아래 있는 작은 동맹국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부터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2025년 초 치러진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면서 제 생각이 180도 바뀌게 되었답니다. 특히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보여준 놀라운 정치적 여정과 그에 대한 전 세계 매체들의 반응을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저력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떻게 가난한 소년공 출신이 무수한 정치적 탄압과 심지어 암살 시도까지 이겨내고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한 나라의 국민들이 계엄령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전 세계가 이 한 사람의 당선에 이토록 주목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수많은 기소와 재판, 정치적 탄압, 2024년 부산에서의 칼부림 암살 시도까지 겪었던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건지 말이에요. 스페인 엘파이스, 월스트리트 저널, 영국 가디언, 독일 슈피겔, 프랑스 르몽드 같은 세계 유력 매체들이 모두 한국 대선을 톱 기사로 다루면서 민주주의 회복의 신호탄, 극적인 대전환, 역경을 이겨낸 지도자라고 평가하고 있었어요. 인도 이코노믹 타임스는 아예 K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극적인 인생을 살아온 인물이라고 표현했고, 미국 블룸버그는 소송과 스캔들, 무장병력 및 흉기를 든 암살자조차도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을 막지 못했다고 보도했거든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역경을 어떻게 이겨낸 걸까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보여준 정치적 여정 뒤에 숨겨진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이었거든요. 계엄령 사태 때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어가면서까지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모습,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와서 헌법을 수호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21세기에 일어난 일인지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준 거였거든요. 저는 처음에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보면서 그냥 또 다른 아시아 국가의 일시적 정치 위기 정도로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면서 이게 얼마나 큰 역사적 전환점인지 깨닫게 되었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저는 보스턴에 있는 제 연구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 또 아시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정도의 반응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어가면서까지 계엄령을 저지하려 했고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민주주의를 지키려 했던 모습들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되고 있었어요. 특히 이재명이라는 야당 대표가 보여준 행동들이 인상적이었는데 그가 계엄령 반대를 위해 국회로 향하면서 보여준 모습들을 보니 이 사람이 보통 정치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을 때 전 세계 매체들이 이 선거에 보인 관심도가 정말 대단했어요. 제가 평소에 구독하던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르몽드 같은 주요 매체들이 모두 한국 대선을 톱기사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한국이 이 정도로 세계적 관심을 받을 만한 나라인지 의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선거 결과가 나오고 해외 매체들의 분석 기사들을 읽어보면서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이재명이라는 인물의 배경이었어요. 저는 정치학자로서 세계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연구해왔지만 이렇게 극적인 인생사를 가진 대통령은 정말 드물다고 봐요. 소년공에서 시작해서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어 대통령까지 오른 사람이라니 이건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시련들이었어요. 정치적 탄압, 무수한 기소와 재판, 심지어 2024년 부산에서의 칼부림 암살 시도까지 이 모든 걸 이겨내고 대통령이 되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요. 제가 연구해온 다른 나라들의 정치 지도자들과 비교해봐도 이 정도의 역경을 이겨낸 사례는 찾기 어려웠어요. 미국의 링컨이나 루스벨트, 독일의 빌리 브란트,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도 각각 다른 형태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재명만큼 다양하고 극단적인 시련을 연속적으로 겪은 사례는 드물어요. 특히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더욱 놀라웠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정말 사실인지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해보니 모든 게 사실이더라고요. 제가 정말 감동받았던 건 해외 매체들의 반응이었어요. 스페인의 엘파이스는 이번 선거를 한국 국민들이 계엄령에 대한 거부감을 표명하고 변화를 추구한 결과라고 평가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유권자들이 전임 지도자의 쿠데타 시도에 대한 처벌을 내렸다고 논평했어요. 이코노미스트는 대한민국은 깊게 분열되고 상처 입은 상태에서 이재명의 당선이 치유와 회복의 시험대에 올랐다고 분석했고요. 독일의 슈투트가르터 차이퉁은 제도적 민주주의의 회복과 정치 안정성 확보에 대한 한국인들의 염원을 보여준 결과라면서 높은 투표율이 이를 증명한다고 했어요. 영국의 인디펜던트도 한국 국민들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투표에 나섰다고 분석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과제로 얻었다고 평가했답니다. 이런 분석들을 읽어보면서 저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함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말 흥미로웠던 건 프랑스 르몽드의 분석이었어요.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중도 좌파 성향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번 선거 결과가 한국 민주주의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거든요. 미국 타임지는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의 등장은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제도적 균형을 고치고자 하는 집단적 선택의 결과라면서 이번 대선 결과는 대한민국의 극적인 대전환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어요. 스페인의 엘 콘피덴시알 같은 매체는 출구조사 발표가 나오자마자 속보로 전하면서 반년 전 계엄을 반대하며 담장을 뛰어넘은 야당 대표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이라고 보도했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각국 매체들이 이재명의 개인사에 보인 관심이었어요. 영국 가디언을 비롯한 서구 유력 매체들과 아시아의 유명 매체들이 모두 인간 이재명의 일대기를 자세히 다뤘거든요. 특히 어린 시절 겪었던 빈곤에서 벗어나 불평등과 부패에 맞서 싸우겠다고 약속한 인물이라는 부분을 강조했어요. 프랑스 공영방송과 미국 블룸버그는
이재명을 역경을 이겨낸 지도자라고 표현하면서 수많은 기소와 스캔들, 심지어 폭행범에 의한 칼부림까지 그 어떤 것도 가난한 소년공 이재명의 대선을 막지 못했다고 보도했어요. 특히 블룸버그의 분석이 인상적이었는데 2024년 초 부산에서의 습격 사건을 주목하면서 그 일을 계기로 이재명은 공직에서 물러날 결심을 했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었지만 오히려 그런 역경은 그를 더욱 불타오르게 만들었다고 분석했어요. 심지어 같은 해 암살미수 사건을 겪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하면서 그 역시도 그런 어려움을 새로운 동력으로 바꾸는 인물이라고 평가했고 포기라는 선택지는 이재명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표현했거든요. 정말 재미있었던 건 인도 이코노믹 타임스의 표현이었어요. 이재명은 마치 스릴러 K드라마와 같은 삶을 실제로 살아낸 대통령이라고 묘사하면서 어린 시절 가난과 산업재해의 피해자이며 독학으로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인물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검찰과의 대립을 겪은 그는 K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극적인 인생을 살아온 인물이라고 했고 소송과 스캔들, 무장병력 및 흉기를 든 암살자조차도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을 막지 못했다면서 공장 노동자에서 시작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에 오른 그의 여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드라마라고 평가했어요. 저는 이 표현을 읽고 정말 깊이 생각해봤어요. K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가 바로 이런 극적인 스토리텔링 때문인데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보다 더 극적인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히 개인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 한국 사회 전체의 역동성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생각했어요. 독일 슈피겔의 분석도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의 탄핵과 정치적 혼란 이후 등장한 국민의 선택이라면서 야당 출신의 개혁 성향 정치인 이재명의 당선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시민, 사회의 대응력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대선으로 인해 한국의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영국 인디펜던트도 이재명의 승리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한국의 정치적 방향성과 민심 흐름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신호라고 분석했어요. 저는 이런 해외 매체들의 반응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세계적 주목을 받을 만한 정치적 성숙함과 민주주의 역량을 가진 나라였다니 정말 부끄러웠어요. 저는 평소에 아시아 정치를 연구하면서도 중국이나 일본에만 집중하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정부가 직면한 과제들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부터 힘든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다면서 한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통령 중 하나가 될 이재명이지만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도전과 깊은 분열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어요. 영국 가디언도 실용주의 외교를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등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고 분석했고요. 캐나다 CBC는 미국 싱크탱크 CSIS의 분석을 인용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기 가장 중요한 과제인 트럼프와의 협상 전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어요. 프랑스 24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인 점, 거기에 더해 경제적 어려움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워져 있다고 분석했고요. 유로뉴스도 한국은 외교안보 문제와 사회적 분열 및 정치적 어려움 외에도 높은 생활비와 저렴한 주택 부족, 높은 청년 실업률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새로운 정부는 통제불능의 부동산 시장과 심화되는 고용 불안에도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각국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외교적 기대와 우려였어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적이고 균형적 외교에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도 한중간의 새로운 관계 형성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트럼프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로라 루머 같은 인물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두고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장악했다면서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이런 반응이 니케이 아시아를 통해 보도될 정도로 주목받는 이유는
그녀와 트럼프의 연관성 때문이었어요. 일본의 반응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일본 매체들은 대선 출구조사 발표부터 투표 집계 결과를 실시간으로 보도했는데 일본인들도 한국 대선 결과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또다시 반일인가 혹은 그가 일본을 좋아한다고 하던데 등의 반응으로 앞으로의 한일 관계를 예측하고 있었어요. 일본의 매체들 역시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반응을 예고하기도 하고 지켜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요미우리, 산케이, 아사히, 마이니치 등 좌우를 막론하고 모든 매체가 일관되게 전한 건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한일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의를 보였다는 부분이었어요.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믿을 수 없다는 일본인들도 있었지만 한일 모두가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기에 정서적인 부분을 떠나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었답니다. 중국의 관심도 대단했어요. 중국 포털에서는 우리나라 방송사들의 출구조사가 발표되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이 실검 1위에 오를 정도로 엄청난 국민적 관심을 보였거든요. 중국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중 관계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반응과 그래봤자 한국의 기본 전제가 친미이기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공존했어요. 물론 이런 외교적인 부분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고 우리나라 국익 중심의 정확한 기준을 세워서 신중하고도 치밀한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 수립으로 지난 6개월간의 혼란이 종식되었다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그리고 한국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얼마나 높은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계엄령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도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낸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감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연구해온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봐도 이 정도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준 사례는 드물다고 봐요. 저는 특히 한국 시민들의 정치 참여 의식에 놀랐어요. 계엄령 사태 때 시민들이 보여준 자발적 저항 정신, 그리고 대선에서 보여준 높은 투표율을 보면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튼튼한지 알 수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제도적 민주주의를 넘어서 실질적 민주주의, 살아있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연구해온 다른 아시아 국가들, 심지어 일부 서구 선진국들과 비교해봐도 이 정도의 시민의식을 가진 나라는 많지 않아요. 이재명이라는 인물 자체도 정말 놀라웠어요. 소년공에서 시작해서 대통령까지 올라간 것도 놀랍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신념이 더 인상적이었거든요. 수많은 정치적 탄압과 개인적 시련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2024년 부산에서의 칼부림 사건 이후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진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의 정신력이 얼마나 강한지 깨달았어요. 저는 정치학자로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을 연구해왔지만 이재명만큼 극적인 인생 여정을 거쳐온 지도자는 정말 드물어요. 미국의 링컨이 가난한 농장에서 태어나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어 대통령이 된 것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현대적 민주주의 체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더욱 놀라워요. 또한 링컨도 암살을 당했지만 그건 대통령이 된 이후의 일이었고 이재명처럼 정치활동 중에 암살 시도를 당하고도 그것을 딛고 최고 권력자가 된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해외 매체들이 이재명을 K-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극적인 인생사잖아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역동성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기득권층이 아닌 일반 서민 출신이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니까요.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제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어요. 앞으로는 한국의 정치와 사회를 더 깊이 있게 연구하려고 해요. 특히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과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 볼 생각이에요.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한국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파악해 보고 싶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직면할 과제들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국내적으로는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를 펼쳐야 하거든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북한 문제 등 정말 복잡한 외교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이런 어려움들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실용적이고 균형적인 외교가 어떻게 구현될지 궁금해요. 기존의 친미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서 국익 중심의 다각적 외교를 펼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릴지 지켜보고 싶어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했을 때 이런 균형 외교가 성공한다면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국의 경제적 과제들도 흥미로워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초고령화 사회 진입, 높은 청년 실업률, 부동산 문제 등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하지만 한국이 지금까지 보여준 놀라운 발전 역사를 보면 이런 문제들도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수성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을 테니까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프랑스 매체 르몽드의 표현처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와 경제 문제로부터 촉발된 혼란에서 나라를 구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한 상태인데요. 이제 막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대한민국을 최악의 상황으로부터 구해내야 하는 미션을 부여받아 대통령 당선의 기쁨을 누릴 잠시의 여유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새로운 정부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해내고 새로운 비전으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주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돼요. 물론 완벽한 정부는 없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적어도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세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일을 통해 가장 크게 깨달은 건 선입견의 위험성이에요. 저는 그동안 한국을 너무 단순하게 바라봤었거든요. 미국의 동맹국이자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정말 독특하고 매력적인 나라더라고요. 급속한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것도 놀랍고, K-팝이나 K-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대단하고, 이번에 보여준 정치적 성숙함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한국 국민들의 정치 참여 의식이 정말 높다는 걸 느꼈어요. 계엄령 사태 때 보여준 시민들의 자발적 저항, 그리고 대선에서 보여준 높은 투표율 등을 보면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튼튼한지 알 수 있어요. 제가 연구해온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봐도 이 정도의 시민의식을 가진 나라는 많지 않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사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까지 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독학으로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고 정치인이 되어 결국 대통령까지 오른 것, 정말 대단한 의지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수많은 시련들, 정치적 탄압, 사법 리스크, 심지어 암살 시도까지 이겨낸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정신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어요. 해외 매체들이 이재명을 트럼프와 비교한 것도 흥미로웠어요. 둘 다 암살 시도를 당했지만 그것을 오히려 정치적 동력으로 바꾼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본 거죠. 하지만 출신 배경이나 성장 과정을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트럼프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성공한 사업가에서 정치인이 된 반면 이재명은 정말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자수성가한 케이스거든요. 이런 차이가 앞으로 두 사람의 정치 스타일과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도 궁금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실용주의 외교가 기존의 한미동맹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릴지 지켜보고 싶거든요. 물론 한미동맹의 기본 틀은 유지될 것 같지만
보다 대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중 관계도 흥미로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에 보인 관심과 기대를 보면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한국의 안보는 여전히 한미동맹에 의존할 수밖에 없겠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균형 외교가 성공한다면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과의 관계도 재밌는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시바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정상회담을 제의한 것을 보면 일본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역사 문제나 영토 분쟁 같은 민감한 이슈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겠지만 실용적 차원에서의 협력은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라는 공통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공조 필요성도 커질 것 같고요. 북한 문제도 흥미로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대북 정책을 펼칠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기존의 강경책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해결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물론 북한의 핵 문제나 인권 문제 같은 근본적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큰 진전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대화의 문은 열어놓을 것 같거든요. 저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할 국내 정책들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의 출신 배경을 고려했을 때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 같거든요.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교육 문제 등 서민들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할 것 같아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본인이 직접 그런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일을 통해 가장 크게 느낀 건 한국의 가능성이에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물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놀라운 발전 역사와 이번에 보여준 민주주의 역량을 보면 앞으로도 많은 가능성을 보여줄 것 같아요. 특히 이재명 같은 리더가 있다면 더욱 그렇고요. 저는 앞으로 한국을 더 자주 방문해서 직접 보고 느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주로 책이나 논문을 통해서만 한국을 연구했는데 이제는 현지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연구하고 싶거든요. 특히 한국의 정치 문화와 시민사회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래야 한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계획하고 있는 한국 방문에서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성남을 꼭 가보고 싶어요. 그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는지,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거든요. 또한 계엄령 사태 때 시민들이 모였던 국회 앞이나 광화문 광장 같은 곳들도 가보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현장을 직접 느껴보고 싶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앞으로의 행보도 정말 기대돼요. 물론 쉽지 않은 과제들이 많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의 불굴의 의지와 서민적 감각이 한국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세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제가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겸손함의 중요성이에요. 저는 그동안 너무 오만했었던 것 같아요. 하버드에서 30년간 연구했다는 자부심에 빠져서 다른 나라들을 너무 단순하게 바라봤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세상에는 제가 모르는 것들이 정말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더 겸손한 마음으로 연구에 임하려고 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정말 큰 깨달음을 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의 한계도 깨닫게 되었거든요. 앞으로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을 더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서구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균형 잡힌 관점을 갖도록 노력하려고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한국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계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지 정말 기대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재명이라는 리더가 앞으로 보여줄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계속 배워나가고 싶어요.